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김은수입니다. 자, 오늘 69강 흙의 우리가 성질을 하고 있죠.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흙에 태어난 것부터 분해되고 산화되고 이동하고 물에 의해서 또 이동하고 그죠? 라고 해서 또 분해되고 그죠? 예, 이런 과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토양의 삼상하면서 기본 성질 할 거죠. 그죠? 그래서 토양 삼상 흙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토립자 그 자체를 말한다고 그랬죠. 토립자 그 자체를 말하고 우리가 토립자 자체고 공학적으로 간극에 차 있는 공학적으로 말했을 때는 토양 삼상의 개념은 이렇게 토양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막 모여 있죠. 그죠? 토립자 자체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요거 하나를 딱 떨어서 보면은 이 토립자가 이렇게 모여 있는 상태에서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돌 덩어리겠죠, 그죠? 막 이렇게 분해됐으니까 분해되고 산화되고 뭐 용해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이렇게 뜯어서 보니까 요 자체에 토립자가 있고요, 토립자가 있고 그 다음에 공기가 있고 공기가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있고 이래서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고상 그 다음에 기상 그러니까 공기의 상태로 있다 해서 기상이죠. 그래서 어쨌든 뭐 고체, 이런 걸 고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기체, 그 다음에 액체라고 해서 우리가 있는 것을 토양의 삼상이라는 것은 상태로 있는 상태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토립자 상태, 그 다음에 기상 상태, 액상 상태. 그래서 우리가 액상 상태. 그래서 토양의 삼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우리가 토양의 가장 기본 성질을 이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성 상태는 불연속체라고 했죠. 토양이 너무 물론 부면체도 있을 거고 다면체도 있고 그죠? 그런 모습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구성 상태 물과 공기 삼상의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토립자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궁금한 게 있죠. 그러면 살림에 물론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토양 양토라는 개념은 그러면 뭐냐라는 거죠. 양토라는 것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삼상의 상태에서 고체와 기체와 액상의 비율이 가장 식물에 적합한 그러니까 식물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이게 투수도 잘 되고 보비성도 좋고 이런 상태 그러니까 보비가 된다는 것은 어디서 보비가 되죠? 물에서도 보비되고 이렇게 공기청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공기청이 이렇게 많아야만이 사실은 물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영양분도 들어갈 거고 이 입자 자체로는 실제로는 영양분을 흡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사토 같은 경우는 영양분을 우리가 흡수를 못하죠. 그죠? 돌 자체이기 때문에 돌이 아주 잘게 부서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안에 이렇게 여러 개 묶여 있어야만이 양토라는 개념은 이렇게 뭉쳐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기체, 고체, 액체가 서로가 엮여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가 고체와 기체와 액체의 비율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물론 이제 더 들어가면 전기 전도도가 어떻고 뭐 유기물질이 어떻고 저떻고 나가지만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양토라고 하면은 우리가 고체를 우리가 뒤에는 우리가 45%로 했는데 어떤 건축 어떤 또 그걸 보면요 50%뭐 25% 어떤 또 우리가 생물이 아니고 어떤 적용책에 보면은 또 나눠져 있죠. 이게 45% 그다음에 기체가 30%, 25%, 뭐 5%는 뭐 또 유기물체다 뭐짜고 저짜고 적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체로 이제 어떻게 뭐 외운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제 이런 정도의 그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유기물질이 어쨌든 공기청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유기물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액체 안에도 그죠 유기물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비율로 봤을 때 우리가 양토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밥이 생긴다라는 개념은 뭐예요?
빨간색이 있었는데 빨간색 펜이 준비 안 됐네요. 다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물리즘으로 해서 공기층이 줄어들어서 이게 토리자 자체가 빡빡하게 엮이는 거죠. 그죠? 빡빡하게 해서 공기층이 없어지는 거죠. 공기층이 없어진다는 것은 물도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밥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것을 한번 확 뒤집어주는 경운법을 쓰죠. 그죠? 이제 그런 방법을 써는 것이 우리가 말 그대로 토양을 한 번씩 이제 뒤집어주는 밭에서 보면 그런 일이 생기는 게 토양의 공기층을 우리가 부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간극에 있는 물과 공기, 토립은 지금 뺐고요. 그래서 물과 공기의 어떠한 전체적인 것을 보는 것, 공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식물학적인 것도 좀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최적과 주로 중량을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또 최적과 중량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근데 뭐 최적은 뭐고 중량은 뭐고 비중은 뭐다 정도는 여러분이 보시고요. 우리가 더 중요하게 또 생각하는 것은 왜냐하면 품셈에 나오잖아요. 건설 품셈을 보면은 헉 단위 중량 이래가지고 우리가 많은 어떤 단위를 많이 이런 단어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헉 단위 중량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최적 중량 비중에 해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아까처럼 최적이라는 것은 포화도 이런 상태에서 물이 딱 머금고 기체하고 기체와 액상의 어떤 기체 안에서 물이 머금는 어떤 포화도 상태를 우리가 최적이라고 본다면 그래서 중량은 함수비를 나타낸다 이래놨죠. 그래서 뭐 비중이라는 것은 사도시에서 어쩌고저쩌고 해놨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상태에서 단위 중량을 이제 내게 되는데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표준 품셈에 이런 게 나오죠. 그죠? 흙 단위 중량 이래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흙의 다짐 상태, 입경과 입도 분포, 함수비에 따라 변화한다라고 했어요. 흙의 다짐 상태 우리 책에 보면 품셈에 보면 나오죠. 원래 자연 상태에서 이래서 이게 왜 필요하죠? 우리가 운반할 때 그죠? 표토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헛었을 때 자연 상태는 딱 계산을 하면은 100루베였는데 이게 자연 상태에 이게 1이라면 우리가 포크레인을 긁어서 했을 때는 실제로 이게 뭐 110루베 나온다. 이래서 우리가 운반비 계산이 나오는 거죠. 운반비와 인건비 정도가 우리가 달리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계 경비가 나오는 거죠. 기계 경비 산정할 때 사실 필요하는 거죠. 그래서 흙 단위 중량이 이때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운반비 내기 위해서 긁어내서 부피 정도 중량을 낼 때 어떻게 내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흐트러진 상태, 다짐 상태 이런 내용들이 말 그대로 흙이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자갈이냐 아니면은 뭐 그냥 일반 뭐 자갈 섞인 토양이냐 그 다음에 뭐 점토질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흙 단위 중량이 달라지죠. 이런 것은 운반비나 어떠한 기계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낼 때 사실 산정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런 이유는요. 아까처럼 입경과 입도 분포 그 다음에 함수비에 따라 변화한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 함수비나 입경, 입도 변화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거냐면은 흙이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점토질이냐 사질토냐 이런 것에 따라서 뭐가 변한다고요? 흙 단위 중량이 바뀐다라고 그런 거죠. 그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죠? 아무래도 뭐 점토질 같은 경우는 그 건조한 상태와 그 다음에 물을 머금은 상태 그래서 포화 상태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흙의 공학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는데 이제부터 이제 중요하죠. 우리가 공학적인 측면까지 알 필요가 있느냐가 아니고 실제로 공학적인 측면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가장 기본으로 우리가 다뤄줘야만이 식물학적인 측면을 알게 돼요. 그래서 공학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요. 입경에 의해 토양의 삼상성질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입경에 의해서 구분된다라고 했어요. 자, 입경에 의해서 구분된
토립자의 말 그대로 분포 상태라고 했습니다. 분포 상태, 입자에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느냐라는 상태에서 흙의 성질을 판단하는데, 토목적으로 봤을 때 이걸 왜 하냐면 밀도, 투수성, 강도 정도를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적용에서도 투수성 정도를 알 수 있기 위해서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강도. 자, 우리는 강도 몰라도 될까요? 우리 또 강도 알아야 돼요. 근데 토목은 더 중요하게 알아야 되고,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흙의 주요 요소를, 성질의 주요 요소는요, 입도 구성. 정말해서 입도라는 것은 우리가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입도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은 이제 입도라니까 말이 조금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주로 어떤 말이냐면 사질토냐, 점성토냐. 정말해서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입도라는 것 자체는 입경, 이제 입경이죠, 한마디로. 그죠? 입경. 정말해서 이게 아주 잘게 부서져 있느냐, 이거 하나 자체가 아주 잘게 부서져 있어서 근데 또 공기와 물이 또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말 그대로 좀 이제 느슨하게 있느냐의 차이점이죠. 만약에 우리가 화강토 같은 경우는 아예 없잖아요. 그죠? 단립이죠. 그죠? 단립. 그래서 우리가 사질토라는 것은 모래죠. 모래는 아예 말 그대로 하나 단립이 하나씩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점성토 같은 경우는 거기서 또 막 세분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입도 구성이고요. 그 다음에 광물의 조성. 그게 어떤 이 입도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말 그대로 어떤 광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모래 같은 경우는 그 뭐죠? 유리 어떤 성질이죠. 그죠?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흙의 구조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단립성이냐 아니면은 뭐 면무성이냐 하는데, 우리는 그건 너무 말이 어려워. 그죠? 그래서 사질토냐 말 그대로 점성토냐의 어떤 개념인데, 똑같은 개념입니다만은 우리가 입도하고 구조별로 따라서 사실 토목은요 구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이 밑에 기초를 팔 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짐의 정도, 기초나 도로를 깔 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질토냐 점성토냐의 정도까지만 알아도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광물 흙의 성질의 주요 요소는요, 입도와 흙의 구조 그리고 강물의 조성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 내용은 주로 밀도 정도, 투수성, 강도가 정해진다는 거 하고요. 흙의 분류는요, 이렇게 통일 분류법 뭐 AAH 뭐 아스토라고 하는데 AASHTO 뭐 분류법 이러는데, 이 굳이 이름은 왜 필요 없고요. 이렇게 적어줍니다. 주로 시험에 토목에서도 나오는 거 보면 이런 분류법 이래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나라는 통일 분류법을 안 쓰고 이렇게 이런 분류법을 씁니다. AASHTO 분류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분류를 쓰고, 그 다음에 그 분류에 따라서 토립자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공부했어요. 자갈, 모래, 점토, 실트 뭐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 따라서 밀도, 투수성, 강도가 달라진다 라는 것 정도까지 아시고, 이제 성질에 따라서 우리가 그 다음에 뭐 구조 성질에 따라 달라진다까지는 우리가 그렇다 치고 앞에 비슷한 내용이고요. 자, 흙의 구조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가 점성토의 특징, 이제 그 밑에부터 이제 사질토, 점성토의 특징을 우리가 알면은 나중에 제가 이거는 적용하고 관계되는 것만 이제부터 이제 적혀 들어갑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투수성이 크다, 뭐 작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다뤄내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토양에 관한 성질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통합공학에서는 이런 내용을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토목하고도 굉장히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옹벽을 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사면, 비탈면에 우리가 조성을 해야 될 때도 식지하고도 관계지만, 실제로 비탈면에 우리가 식재를 할 때도 우리가 흙의 공학적인 측면도 알아야만이 실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식지 않은 방법이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흙의 구분까지는 여러분이 앞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점섬토하고 사질토의 특성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